절망에 빠졌다가도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를 받으면은 다시 이제 그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경영과 경제에 관한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CEO를 위한 서평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자이노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이 전략과 혁신이 살아있는 경영상식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예, 경영 상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으면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욕 중에 하나가 상식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경영의 상식은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읽었는데요. 참 그 일반적인 상식 수준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자한테 좀 항의를 할까 합니다. 조금 어려운 상식입니다. 네. 네. 이제 그 책의 내용이 개략적인 내용을 아마 소개해 주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죠. 네. 전략과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기업이나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마이클 포터 교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만 어떤 기업이 성과를 높게 가지느냐 해봤더니만 여러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경제 성장률 같은 거시 변수는 2%밖에 안 되더랍니다. 산업 구조가 19%, 모기업, 대기업 중에서 모기업이 큰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4%. 근데 기업의 자원과 관련이 있는 기업 특징이 32%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기업의 자원이 경쟁력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기업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원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인적 자원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인적 자원들을 포함하는 것을 이제 기업 자원으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뭐 CEO의 자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CEO의 정신이랄까 가치 철학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업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 콜라의 경영진을 갖다가 이제 이 포섭을 하는데 같이 일해보자고 하니까 예. 거절했다 그러죠 처음에. 예, 처음에 그랬을 거절했죠. 때에 예. 이제 그 한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머리를 쳤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당신은 이 설탕물 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이제 그 편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네. 사회를 바꿔 보겠느냐 나하고. 네. 그런 식의 어떤 화두를 던져가지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업을 했죠. 네. 네. 이 지금 혁신, 부의 원천이 혁신이다 또 이런 말이 이제 이 책에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부의 원천이 혁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통계 하나를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시 변수의 영향력, 기업의 성공에서 거시 변수라고 하면은 정부 정책, 환율, 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이 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불과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단기적으로는 물론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만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은 이건 역시 타고 놀아야 될 환경일 뿐이라는 거죠. 네. 경쟁력의 근원이 기업의 자원인데 자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혁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 혁신은 경제학자인 조지프 알로이드 슌페터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슌페터는 과거에는 부의 원천이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 다시 얘기하면 토지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서 이런 부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인들이 위험 부담을 안고 창조적 파괴 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 부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금 말씀하셨던 애플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 자원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서는 그 혁신, 그 아이디어 하나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슌페터의 이 이야기를 슌페터 지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슌페터의 혁신이 결국 부의 원천이 된다라는 말을 지금도 역시 통하는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리카르도의 지대와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뭐 구글이라든가 지금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뭐 실감이 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혁신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급격하게 혁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천천히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혁신하자 그러면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뒤집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왜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보수적인 혁신, 컨저버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료전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솔린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기술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게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에디슨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처음 만들어냈을 때 경쟁자는 기존의 가스등이었거든요. 이때 에디슨이 쓴 정책은 뭐냐면 정말 영리하게도 백열등의 밝기를 가스등보다 조금만 더 밝게 해줍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스등의 몇 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기술이 있지만 조금만 밝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기존의 가스등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로비를 해서 전기 안정성 등을 이렇게 이제 문제 삼아서 사업 기반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느꼈는 거죠. 아주 보수적으로 기존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바꿔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보수적 혁신을 안 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자동차는 무지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기관을 달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랑 경쟁을 합니까? 마차랑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힘을 지금도 홀스 파워, 마력으로 이 자동차는 몇 마력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차가 몇 말이 끄는 마차의 힘이냐를 이렇게 대비를 해주는데 지금 마력들은 보면 엄청난 마력들 몇백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력을 가진 차들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영국의 마차업자들이 이 월등한 성능의 자동차를 나오면 자기들이 다 죽을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로비를 해가지고 적기조례를 만들어냅니다. 적기가 뭐냐면 붉은 깃발이에요. 말 그대로. 붉은 길을 든 사람이 이렇게 자동차 앞에 뛰어가면서 통행인들한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왜? 자동차 빨리 달리면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되는 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앞에 뛰어가면서 6.4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도록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옥죄버리는 거죠. 이 법이 30년 갔습니다. 전략과 혁신이 살아있는 경영상식 이런 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 전략 여기서 이 전략 스트래티지 자체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략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 책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전략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화는 경쟁자와 다른 제품을 만들거나 같은 제품이라도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은 전략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은 다른 거죠. 잘하는 것이 전략이다. 두 번째는 전략을 그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트레이드오프를 잘해야 된다. 트레이드오프란 건 뭐냐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가 9.11 테러 이후에 모든 항공사가 적자일 때 혼자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블루오션을 아마 개척한 모양이죠? 그렇죠. 블루오션입니다. 근데 기존의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타면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잖아요. 좋은 기내식을 원하고요. 좋은 좌석 배정. 나는 창가가 좋아요. 나는 이 복도 자리가 좋아요도 원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도시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그 모든 서비스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타면은 물도 안 줍니다. 좌석 배정 없고요. 번호표 들고 가서 번호표가 없이 그냥 티켓만 들고 와서 아무 자리나 자기가 앉으면 됩니다. 심지어 땅콩 한 봉지 나눠주면서도 이게 승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다 그러고 나눠줄 정도의 회사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느냐? 자기가 저가의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정말 최상의 서비스는 포기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를 없애면서 저가의 성공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버리는 거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이 전략이다. 라고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전략은 적합성을 만드는 것이다. Creating fit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는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례인데요. 광동제약이 비타 500이라는 음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타자가 들어간 음료가 30개가 출시됐다 그래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성공하기까지의 이 제약회사가 독특한 제조 공정, 마케팅 기법, 영업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자기에게 맞게 세팅하고 잘 적합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 전체적인 적합성을 가지는 것이 전략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한다.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다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면은 네. 새로운 문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빛이 보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그 전략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네요. 네. 네.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가져야 한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떤 네. 사례가 있습니까? 예, 핵심 역량이란 무엇이냐?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 상식, 경영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경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 역량은 기업의 여러 자원이나 능력 가운데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것이 핵심 역량이다. 쉽게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캐논이라는 회사가 있죠. 우리 그 카메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미경도 만들고요. 복사기, 팩시밀리, 프로젝터, 프린터,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여러 종류의 산업들에서 성공을 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그 중심엔 단 한 가지 기술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렌즈 기술이에요. 렌즈를 잘 만드니까 복사기도 만들 수 있고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고 카메라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까지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렌즈 기술이라는 핵심 역량을 통해서 캐논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은 뭘까요? 그 핵심 역량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이 전략을 성공시키는 자원이 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자이놀이 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 읽고 행복하십시오.